안녕하세요, 여러분. 실해석화 4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만 적분과 관련된 다양한 성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리 6.8. 자, 그래서 이 정리 6.8에서는 만약에 F가 구간 AB 위에서 리만 적분 가능하고, 자, 그리고 이 A와 B 사이에 어떤 점 C가 존재를 해서,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의 값은, 자, 이것은 a부터 c까지 f를 적분한 값에다가 또 c에서 b까지 f를 적분한 값의 합과 같다. 이게 정리 6.8이고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림으로서 이해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f가 주어져 있으면은,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의 값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자, 이렇게 구간 a, b에서 수직선을 올린 다음에, 자, 이 수직선과 x축 그리고 f의 그래프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자, 이 부분이 바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의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 이 c라는 값은 구간 a와 b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c라고 하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점선을 이렇게 올리면은, 자, 이 부분의 넓이 있죠? 이 부분이 의미하는, 요 노란색 부분이 의미하는 게 바로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의 적분값이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요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요 부분의 면적이 바로 이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의 적분값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란색 영역의 넓이와 이 빨간색 영역의 넓이를 더하면은, 그러면 전체적인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그러면은 이 적분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단 적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적분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사실 이것은 정리 6.7에 의해서 당연해요. 그래서 정리 6.7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적분 가능한 구간의 f가 어떤 구간 AB 위에서 적분 가능한 함수일 때 그 안에 포함되는 어떤 구간 안에서도 f는 역시 적분 가능하다. 그게 정리 6.7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AC는 당연히 구간 AB 안에 포함이 되고, 자, 그리고 또한 이 CB는, 구간 CB는, 자, 구간 AB 안에 포함이 되죠. 따라서 F는 AC 안에서도 리만 적분 가능하고, 그렇죠? 그리고 F는 구간 CB 안에서도 리만 적분 가능하겠죠. 왜냐하면은 정리 6.7에 의하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무엇이냐? F는 AB 위에서도 리만 적분 가능하고, AC 위에서 리만 적분 가능하고, CB 위에서 리만 적분 가능하다.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정리 6.5의 A를, 자, 그러니까 정리 6.5의 A는 무엇이었냐면은, F가 어떤 구간 AB 위에서 리만 적분 가능하면은, 그러면은 그 리만 썸의 리미트 값이 그 f의 적분, 그 구간에서의 적분 값으로 수렴한다는 게 바로 정리 6.5의 A였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리 6.5의 A를 이 F가 AB에서 리만 적분 가능하다, 그리고 또 AC에서 리만 적분 가능하다, 또 CB에서 리만 적분 가능하다, 이 세 가지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세 가지의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there exists delta 1 such that, 자, 그리고 리만성, 자, 이 리미트를 우리가 리미트가 어떤 값마로 수렴한다는 것을 이제 리미트의 정의를
이 리만썸의 리미트의 정의를 이용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입실론과 델타를 이용을 해가지고 fp 그 사이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자, 요게 3분의 입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요런 이런 델타 1이 존재를 하는데, 이 델타 1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은 이 파티션이 이제 구간 AB의 파티션이고요. 자, 그리고 이 파티션의 노음이 델타 1보다 작다는 것을 만족을 할 때. 자, 물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 하나를 빼먹었는데 먼저 입실론이 먼저 주어져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델타 1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정리 6.5a를 또 이번에는 f가 구간 AC에서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사실에 적용을 해주면, 자, 그러면 구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델타 값은 변하게 될 거예요. 근데 델타 2, 어떤 또 다른 델타 2가 존재를 해서 이번에는 s-p f 그 사이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 요 값이 3분의 입실론보다 작도록, 이 p는 이번에는 파티션인데 AC의 파티션이 있대. 그리고 이 P의 노음이 델타 2보다 작을 때.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이것을 이제 어디다 적용을 하냐면은 F가 C에 비해서 리만 인테그러블 하다는 사실에다가 적용을 해주면 역시 델타 3가 존재를 해요. 그리고 요 값이 3분의 입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자, 이번에는 CB의 파티션이고, 이렇게 될 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 개의 사실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첫 번째로 그러면은 이제 델타를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증명을 하기 위해서. 델타 2, 델타 3. 자, 이렇게 둡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P를요, 파티션 of 이제 A, B라고 선택을 합시다. 그리고 이 파티션인데 이 C라는 점이 있죠. C를요, P의 원소로 갖는.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 P의 노음이 델타보다 작은. 자, 요것을 만족하는. 즉, 그러니까 이 P는 AB의 파티션이고, 그리고 C라는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노음 값이 델타보다 작은. 즉, 델타보다 작으면 델타 1보다 당연히 작겠죠. 왜냐면은 이 델타를 델타 1, 델타 2, 델타 3 중에 제일 작은 값으로 잡았으니까 당연히 델타 1보다 작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P라는 것은 이 P에 대해서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첫 번째 식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등식을, 첫 번째 부등식을.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우리가 이제 P의 원소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P는 x0. 자, 이 x0 값은 물론 a겠죠. 그리고 x1. 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중간에 어딘가에 c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c를 xk라고 놔볼게요. 이렇게 c를 하나 포함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맨 마지막에 xn. 자, 그리고 이 값은 b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p의 원소를 나열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p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자, 이제 p1과 p2를 정의를 하는데, p1은 p 인터섹션 a, c.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p2를 p 인터섹션 c, b. 자, 이렇게 놓읍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p가 만약에 c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면 요거는 ac의 파티션이 안 되겠지만, 왜냐면은 파티션이 되려 그러면 양 끝값을 항상 포함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c가 지금 p가 c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a도 포함하고 c도 포함하고, 또 여기서는 c도 포함하고 b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 p1은 파티션 오브 ac가 되고요. 그리고 이 p2는 파티션 오브 cb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각각 a와 ac의 파티션이 되고 이 p2는 cb의 파티션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원소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p1은 x0 콜 이런 0 그래서 x1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c까지니까 xk c.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파티션이고요. 그리고 p2는 가장 앞에 있는 게 c겠죠. c 콜 xk 그리고 xk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xn 콜 b. 자, 이런 식으로 원소를 갖는 파티션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 이런 게 이 성질이 이제 첫 번째 성질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질을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 성질은 무엇이냐면은 이 P1의 노음은, 자, 이 P1의 노음은 각각의 x1 x0, 그러니까 델타 x0와 델타 x1, 델타 x2에서 델타 xk까지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우리는 이 P1의 노음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은 당연히 이 P의 노음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왜냐면은 자, 이 P1이라는 것은 델타 X1부터 XK까지만 중에서 제일 큰 거를 잡은 거고, P는 델타 1부터 델타 X1부터, 그러니까 델타 XN까지, 그러니까 더 많은 집합이죠. 이 더 많은 인터벌을 포함을 하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이니까 더 맥시멈 값은 더 클 거고, 크거나 같겠죠. 어쨌든 그러고 이 p 값이 이미 델타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델타는 델타 1, 델타 2, 델타 3 중에 제일 작은 값이니까, 자,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p2에도 동일한 이제 부등식이 성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게 되고요. 자,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이제 이번에는 그 사이를 any intermediate points of 이 P, 그러니까 이 P의 어떤 중간에 있는 각각의 구간에서 점 하나를 뽑은 점들의 집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읍시다. 그러면은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은 이런 식으로 그 사이는 그 사이 1, 그 사이 2 해서 그 사이 n까지 이런 집합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물론 이 그 사이 i들은 x의 i-1부터 x의 i, 자, 요 구간 사이에 포함이 되겠죠. 자, 다섯 번째로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다 세팅이에요. 그 사이 i 햇을
우리는 그 사이 인터섹션 그 사이 햇을 그 사이 인터섹션 AC. 자,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이 P1의 인터미디에이트 포인트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사이 필드를 그 사이 인터섹션 CB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요. 자, 그러면 이것은 자, 이거는 P2의 중간점들이 되겠죠. 인터미디에이트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수직선이 있고요. 자, 여기에 A와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이것을 X0로 놓고 이제 P라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파티션이 이렇게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 중간에 어떤 자, 그러면 이게 X1, X2 이런 식으로 해서 파티션이 생기고 그러면 X의 K-1 그리고 X의 K 자, 요 값이 이제 C가 되겠죠. 그리고 X의 K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해서 XN까지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체가 바로 파티션 P고요. 자, 그리고 특히 여기 A부터 여기 X0까지 여기까지 한 게 바로 이게 P1이 되겠죠. 요게 바로 P1의 파티션이고 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B까지 한 게 P2의 P2 파티션 P2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중간에 그 사이 1, 그 사이 2 이런 값들이 이 중간에 여기는 그러면 그 사이 K, 그 사이 K 플러스 1 자, 이런 인터미디에이트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전체는 이런 포인트들 전체는 그 사이라는 이제 집합이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그 사이부터 그 사이 K라고 보면은 자, 요 점들은 바로 그 사이 해시 되겠죠. 이 점들의 집합은. 그리고 이 P2 안에 포함되는 이 그 사이 K 플러스 1부터 그 사이 N까지는 다 자, 이것은 그 사이 틸드의 점들의 집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그 사이 햇은 그 사이 1부터 그 사이 K까지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사이 햇이고요. 그 사이 틸드는 그 사이 K 플러스 1부터 그 사이 N까지 자, 이런 원소를 갖는 집합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2번부터 5번을 이용을 해주면은 자, 그러면 이제 SP, F, 그 사이라는 이 리만 썸 값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값은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의에 의하면 i는 1부터 n까지 f 그 사이 i 델타 x i가 바로 이 리만 썸의 정의예요. 그쵸? 근데 요것은 i를 1부터 k까지만 더하고 사이 i 델타 xi 그리고 여기다가 더하기 시그마 i는 k 플러스 1부터 n까지 f 그 사이 i 델타 xi 자, 이렇게 인덱스를 쪼개서 i부터 n까지 더하는 것을 i부터 k까지 더하고 k 플러스 1부터 n까지 더하고 자, 이런 식으로 쪼개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위에서 정의 한 것을 이용을 해주면은 자, 요 앞에 있는 부분이 바로 S, P 자, 여기는 P가 아니죠. P1, F, 그 사이, 햇. 자, 이렇게 되고요. 뒤에 있는 것은 S, P, 2, F, 그 사이, 틸드. 자,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P의 정의는 뭐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크사이도 알고 있을 거고 이 P1의 정의와 크사이 햇 그리고 P2의 정의와 크사이 틸드의 정의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렇게 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요 SPF 크사이 이것은 SP1F 크사이 햇 더하기 SP2F 크사이 틸드랑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자 마이너스 자, A부터 C까지 F 플러스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 자,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렇게 뺀 것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기다가 요 항 안에다가 일단 빼기 S P F 크 사이를 빼고 그리고 더하기 S P1 F 크 사이 햇 더하고 더하기 S P2 F 크 사이 틸드 자 요거를 더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기 있는 SPF 크 사이를 우변으로 넘기면은 자 마이너스 SPF 크 사이에서 SP1F 크 사이 햇 더하기 SP2F 크 사이 틸드 자 요거를 더한 값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빨간색으로 써진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0이 되는 거고 요것을 이제 여기다가 더한다는 얘기겠죠. 이것을 더하면은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그러니까 요것을 지금 요 빨간색 부분이 0이니까 여기다 더하더라도 등호가 성립을 하게 되겠죠. S 자 이렇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자 여기 지금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더했다는 거.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묶어주냐면은 이렇게 묶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줘서 삼각부등식을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삼각부등식을 적용을 하면은 자꾸 나갔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마이너스 SP F 그 사이 더하기 인테그랄 A부터 C,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S P1 F 그 사이 틸드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 그 절대값 더하기 S P2 F 그 사이 틸드 마이너스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 자 이렇게 세 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리 2.5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 P1, P2, P3의 노음은 P1은 이제 P1, P2와 P의 노음을 생각을 해보면 P의 노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델타 1보다 작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택을 한 게 P2와 P1과 P2는 P1은 델타 2보다 작고 P2는 델타 3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정리 6.5로부터 유도한 이 부등식에 의해서 이 첫 번째 식도 3분의 입실론보다 작고 이 두 번째 식도 3분의 입실론보다 작고 세 번째 식도 3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돼요. 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다 3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돼요. 그래서 요것은 각각 3분의 입실론, 3분의 입실론, 3분의 입실론 이렇게 각각이 3분의 입실론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거 3개 더하면 입실론이죠. 자 그래서 이건 왜 이러냐? since P1, P2 그리고 P의 노음이 델타보다 작은데 이게 바로 자 이렇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맨 위에 있는 값이 입실론보다 작다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그쵸? 그러면은 자, 이 마지막에 입실론이 우리가 지금 아비트러리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실론을 0으로 보내면 자, 이 위에 있는 값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써보면 since 입실론 입실론은 임의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입실론을 0으로 보내주면 x일까요? 네팅 입실론을 0으로 보내면 we have 요 위에 있는 값이 0이다. 혹은 이퀄 0이니까 이걸 이 마이너스 부호를 반대로 넘기면은 a부터 b까지 f 이것은 a부터 c까지 f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와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C가 지금 A와 B 사이에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C는 구간 A, B 바깥에 있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자, 우선 정리 6.8은 true or C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데 굳이 그러니까 C가 구간 A, B 사이에 있을 필요 없이 성립하는데 단 무엇을 만족을 해야 되냐면은 이 어떤 그 적분성은 잘 주어져야 돼. 잘 줘야 돼요. 그러니까 F가 자, 리만 적분 가능해야 되는데 on the list of AB 그리고 AC 그리고 CB 중에 가장 큰 영역 안에서 적분 가능해야지만 이제 모든 C에 대해서 성립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구간 AB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C는 자, 다음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를 만족을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사이에 있는 경우, A와 C 사이에 있는 경우, 아니면은 A보다 작은 경우, 아니면은 B보다 큰 경우. 자, 요 세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케이스 1. 자, 우선 A와 B 사이에 있는 경우, 즉, 자, 이 경우는 당연히 정리 방금 전에 증명했잖아요. 정리 6.8로부터 당연히 참이에요. 자, 그리고 케이스 2. 자, 그러면은 우선 A, B, C, 즉 C, B보다 큰 경우,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것은 자, 그러면은 A, B, C 순서니까 우리가 B랑 C랑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F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구간 AC가 가장 큰 범위가 되겠죠. 그리고 그 범위에서 F는 리만 적분 가능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 6.8에서 C와 B의 순서를 바꿔주면은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더하기 B부터 C까지 F. 자,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6.8에 의해서.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인테그랄 B에서부터 C까지 F를 좌변으로 옮기고 좌변과 우변을 순서를 바꿔주면 자,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의 값은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의 값에서 마이너스 B에서부터 C까지 F의 값. 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우선 앞에는 그대로 쓰고 A부터 C까지 F, 그리고 자 여기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C부터 B까지 F. 자 이런 식으로 고쳐서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by definition 6.3의 B에 의해서. 자, 이 정리 6.3의 B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 케이스 3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세요. 케이스 2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정리 6.9. 자, 이것을 우리는 order preserving property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order preserving property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만약에 F와 G가 구간 A, B, B에서 리만 적분 가능하고, 자 그리고 fx는 g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모든 x에 대해서. 자 그러면 f를 구간 A, B에서 적분한 값은 항상 함수 g를 구간 A, B에서 적분한 값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증명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그 리만 썸에 정리 6.5 그것을 이용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리만 썸의 정의만 생각을 해주시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의의 파티션 P 이것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 크사이라는 것을 임의의 인터미디에이트 포인트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S, P, F 크사이는 정의에 의하면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 크사이 i 그리고 델타 xi.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대요. 모든 x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크사이 i에 대해서도 당연히 크거나 같겠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그러면은 이 f 크사이 i는 g 크사이 i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거기다 델타 xi. 자 요거는 부호가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양수를 곱하면은 부동호 방향 안 바뀌고, 그걸 다 더해도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g 크사이 i 곱하기 델타 xi.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리만썸의 정의에 의해서 이거는 spg 크사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리만썸으로 고치더라도 f가 g보다 크면은 리만썸도 이제 f의 리만썸도 g의 리만썸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단 여기서 p와 그 사이는 동일할 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양변에 p의 노음에다 리미트를 취해주면, 자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를 취하더라도 그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뀌죠. 리미트를 취함으로써 우리가 다음과 같은 부동호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 6.5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해주면, 자, 요 값은 우리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가 되고요. 자, 요 값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고쳤으면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이거의 적분값은 a부터 b까지 g의 적분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사실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롤러리로서 이제 만약에 f가 a, b에서 리만 적분 가능하고, 자, 그리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x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인테그랄 저기 됐을까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것은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g에다가 0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take g를 0인 함수, 상수함수로서 잡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 6.9와 그에 따른 코롤러리까지 알아보았습니다.